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17차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4일 오후에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에 두 정상이 직접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정상이 이날 발리의 무리아 호텔에서 오후 5시 30분쯤 만나서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모두 발언 기록에 따르면 이 바이든 대통령은 오후 5시 41분 시 주석을 향해서 다시 직접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 그러면서 당신과 나는 오랜 시간 솔직하고 유익한 대화를 여러 차례 나눴고 내가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랬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당신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그게 당신이 바라는 바라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 주석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만나서 반갑다고 화답한 후에 당신이 대통령 된 후에 화상회의와 전화통화, 서신을 통해서 소통을 유지했지만 그 어느 것도 대면 교류를 대신할 수 없고 오늘 드디어 우리가 얼굴을 보고 만났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가 부통령 부주석이었을 때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한 대목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두 정상은 각각 부통령과 국가 부주석이던 2011년, 2012년 당시에 약 18개월 동안에만 8차례에 걸쳐서 한 25시간 동안 통역만 대동한 채 단둘이 대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에 시 주석과 보낸 시간이 78시간 이상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2월에 중국 차기 주석으로 내정된 시진핑 당시 국가부주석이 미국을 공식 방문했을 때 호스트가 바로 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바이든은 이 중국 공산당 내부 반 시진핑 세력의 쿠데타 음모를 상세하게 시진핑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당시 상무위원 9명 중에서 권력 정점이 있던 저윤캉 그리고 보시라의 충칭시 당서기 등이 이 시진핑 부주석이 주석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려는 음모를 깨고 있었는데 이걸 첩보를 시진핑이 알려줌으로써 기획한 즉시 여기에 대한 소탕작전에 나서게 만들었고 시진핑은 무사히 주석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시진핑은 바이든이 만들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바이든에게 엄청난 신세를 진 시진핑이 오랜만에 직접 얼굴을 맞대게 된 겁니다. 문제는 그런 시진핑이 이제 미국을 능멸하려 든다고 바이든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이 버지니아주 햄프턴 랭글리 유스티스 공군기지를 찾았을 때 시 주석은 15년 안에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런 시진핑의 태도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시진핑과 오랜 친구라고 말하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바이든 이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밝히자면 우리는 서로 잘 안다. 그러나 오랜 친구는 아니다. 단지 순수한 비즈니스 관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한다 그러면 미국이 왜 지금 중국을 향해서 강공을 펼치는지 이해할 수 있고 또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3시간여에 걸친 미중 정상회담에서 핵심 안건은 비공개 회동에 다뤄졌죠. 두 정상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미국은 중국이 원하는 것들 일일이 열거하면서 하나씩 시 주석을 윽박질렀고 중국 측은 미국 측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전념을 기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은 미중 관계의 원상 회복을 집요하게 바이든에게 요구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대만 평화 및 안정 문제입니다. 이 바이든이 시진핑에게 요구한 가장 핵심적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에 대한 레드라인을 시진핑에게 제시했다 하는 겁니다. 바이든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하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도 무슨 말을 했는 거 아니? 미국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이고 점증하는 공격적 행동에 대해서 반대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을 포기해야 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미군이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내정이라 그러면서 중미 관계에서 넘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독립과 양안의 평화 완전은 물과 불처럼 양립할 수 없다 그러면서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자는 중국의 근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에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북한 미사일 도발 및 핵실험 문제입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하게 제기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북한의 도발 이슈였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그리고 고강도 도발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북한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태평양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은 철통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북한 문제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는 방어를 위해서 추가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고 이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지휘하지 않거나 묵인한다면 한반도 주변에 미군 전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을 중국 측에 전달한 겁니다. 특히 이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제어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바이든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결정할 때 중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지금 중국은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중국 측은 이 북한의 도발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식으로 항변했지만 바로 이 문제가 중국 측을 가장 당황스럽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미중 정상회담 관련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 이 내용은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신장 티베트 인권 문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이 바로 이 신장 위구르 티베트 홍콩에서 발생한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한 겁니다. 네 번째는 제로 코로나 문제입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을 곤혹스럽게 만든 또 하나의 변수가 바로 이 제로 코로나 문제였습니다. 회담에 앞서서 미국의 제니 옐렌 재무장관이 중국을 향해서 리보 핵산 그러니까 mRNA, 전령 RNA 백신 사용을 조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앨런 장관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거론하면서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라도 중국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 측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중국이 개발해서 자국민에게 접종 중인 시노팜과 시노백 백신의 무용론, 이게 물백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주장하면서 세계의 흐름을 따라오라고 권유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 측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중국에 대한 제재 및 압박 문제입니다. 사실 이번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가장 원했던 건 중국을 향한 미국의 다양한 제재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는 것이었을 겁니다. 시 주석은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할 의도는 없다 그러면서 무역전쟁이나 기술전쟁을 일으키고 벽을 쌓고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하는 것 그리고 공급망 단절을 추진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고 국제무역 규칙을 훼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시도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완고했습니다. 아마도 바이든은 시진핑이 말한 체제 경쟁 발언이 앞으로도 미국과의 패권 전쟁을 계속할 것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시진핑 체제가 지속되는 한 미국과의 패권 전쟁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미국 측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CNN은 미국 시간으로 14일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끝낸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미중 관계를 긍정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의 갈등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미중 간 갈등의 고리를 찾기 위한 시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후속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아마도 대만 문제하고 북한 도발 문제를 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지금도 대만 해협에 전투기를 수시로 보내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분명한 경고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중국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 미군의 군사력을 투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드 추가 배치도 경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시진핑 3개 외교사령탑으로 내정된 왕이 외교부장도 이 아세안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공은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중국이 과연 어떤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미중 충돌의 강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상으로는 중국이 북한의 지렛대 역할을 할 능력도 의사도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김정은이 시진핑의 품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주변에 대한 미군의 확대는 물론이고 대만 문제 또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위협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이트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